드루킹 특검팀이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송인배, 백원우 청와대 비서관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김경수 지사에 대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강선우 전 민주당 대변인,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경수 지사 어제 특검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중에 봉변을 당했습니다. 기동민 의원이 본인의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요. 그 상처 모습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됐습니까? 네, 지금 그래픽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상처가 꽤 깊은 거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진으로 봐서는 상처가 꽤 깊어 보여요. 예. 김경수 지사가 그 특검에 1차로도 출석하고 그리고 9일에 2차로 출석을 했는데요. 그 출석할 때마다 지지자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죠. 그래서 예. 그 경찰 병력이 거기서 정리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불행하게도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그 천모 씨라고 알려진 이 사람이 그 핸드폰을 집어 던지고 그리고 2차로 뒤로 목덜미를 잡아 당긴 것 같아요. 저 화면을 네. 보면. 근데 이게 참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뒤로 목덜미 잡아 당기는 게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뒤로 자칫 잘못 넘어지면 뇌진탕이나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예. 그나마 저 정도 다치기를 참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의사 표현이든 아니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지지를 하든 반대를 하든 그런 표현의 자유는 분명히 보장이 되어야겠죠. 근데 그런 표현을 폭력을 통해서 한다는 건 절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의 사건들은 정말 엄중히 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기동민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은 예. 왜 이 지사한테 이렇게 모지냐, 이제 예. 그만 놓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죠. 이제 현역 의원들이 이렇게 조사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김경수 이제 지사. 의원을 지내고 이제 지금 지사죠. 근데 이제 지사인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소위 보수 단체들도 가고 그다음에 또 김경수 지사를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도 가고 그래서 굉장히 대치하는 네.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격앙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이걸 과거에 정치인들 조사받을 때에는 이런 정도 이런 게 잘 없었거든요. 근데 네. 왜 이렇게 모지냐에 대해서 한다면 그동안 그 지난 대선과 탄핵을 거치면서 거기에 굉장히 불만을 느끼는 일종의 보수 우파 세력들 일부가 굉장히 그런 격앙된 측면이 좀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댓글 조작에 관련했느냐 네. 하는 거와 관계된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더 이게 부각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데 어떻든 여기서 백색 테러라는 말을 이제 기동민 의원이 썼는데 사람들이 백색 테러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제 백색 테러라고 하는 거는 옛날 그 과거의 프랑스 역사에서 생겨난 말인데 예. 거기에서 그 우익 세력에 의한 테러를 백색 테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반대말로 이제 좌익 세력에 의한 테러는 적색 테러라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정치적인 이러한 조사에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이렇게 진실을 밝혀내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폭력을 가하는 그게 백색 테러든 적색 테러든 그렇지 않은 다른 테러든 간에 테러든 이런 폭행이든 이런 것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조금 전에 폭행 장면이 또 화면으로 나왔습니다만은 문제의 폭행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경기도 측에서 바로 이 사람에 대한 그런 사진이나 아니면 정보를 게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모 씨라고 알려져 있는데 직업은 유튜버라고 합니다. 요즘 그 1인 방송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이 어떤 방송을 했는지 찾아보진 않았는데 예. 아마도 그 촛불 집회나 아니면 이런 유의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현장을 방송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추측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이분이 처음에는
이번에는 이재명 지사를 당시는 성남시장이었겠죠. 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지지하다가 뭔가가 틀어졌나 봐요. 그래서 예. 촛불 집회 당시에는 이재명 측에서 이 천모 씨의 말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측에서 요청을 해서 본인이 이재명 지사를 지지를 하다가 이제 뭔가 마음에 안 들게 됐나 봐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반대 세력으로 돌아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이재명 지사를 반대하는 그런 집회를 집행하기도 하고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경기도청 앞에서 1인 시위 같은 것도 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예. 이 동일 인물이 김경수 지사를 폭행을 하고 나서 바로 이런 정보를 올린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은 이번 폭행 사태는 범죄자와 피해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묻지마식 의혹 제기가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정치권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민주당만 반응을 보인 셈이에요? 네,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대통령의 측근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부에서는 차기 대권 주자 중에 한 사람으로 거론되는 이런 사람인데 예.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드루킹의 특검이 굉장히 좀 까다롭게 온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폭력 사태까지 생기니까 성명을 내는데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이런 대변인을 냈죠. 이제 범죄자와 피해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묻지마식 의혹적이라 하는데 쉽게 말해서 김경수 지사는 범죄자가 아니라 이제 피해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셈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종의 특검의 일종의 수사의 일단 방향과 그다음에 이제 일부 언론의 이런 보도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제기한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예. 어떻든 저는 정치권에서 어떻든 특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특검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또 예단하는 거 이런 거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어떻든 특검은 그런 걸 떠나서 진짜 공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또 성역 없이 수사하는 거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드루킹 특검 이야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김경수 지사 또 드루킹과의 대질 신문이 있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댓글 조작을 알고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이 좀 엇갈리고 있다고요. 네, 이번 특검이 지금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사안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을 통한 그런 여론을 왜곡하는데 김경수 지사가 얼마나 관여가 되어 있느냐. 그래서 예. 업무 방해에 관련된 그런 큰 줄기 하나, 예.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드루킹 일당의 주장에 의하면 김경수 도지사가 6.13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을 했다는 게 드루킹 측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특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첫 번째 사안 관련해서는 킹크랩 시연회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관해서 양쪽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예. 특검이 준비한 질문은 거의 대부분이 드루킹 측에서 제시한 USB나 아니면 드루킹과 그의 측근들의 진술에 의존한 질문들이 주로 이루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언론에 보면은 이 드루킹을 포함한 그 3명의 진술이 일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김경수 지사의 당시 몸짓이라든가 앉아있던 그런 위치라든가 그런 게 일치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들은 다 한 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김경수 지사의 그 당시 앉아있던 위치든 아니면 시연을 봤다는 그런 진술이 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이 아닌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예. 다 같이 드루킹 일당과 그의 측근들의 진술로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것이고 그리고 김경수 지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내가 느릅나무 출판사에 간 것은 맞다. 근데 가서 머무는 시간 동안 뭘 했냐면 드루킹 측에서 어떤 경인선에 관한 조직도를 보여주고 그리고 경인선에 관한 설명을 해주더라. 그래서 그것을 듣느라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는 게 주장인데 예.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모든 화면을 캡처를 해놓고 그리고 일지도 쓰고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꼼꼼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김경수 당시 의원이었죠. 김경수 의원이 어디죠? 파주 출판사 거기에 예. 와서 정말 시연을 봤다면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본인이 어떻게 말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되거나 아니면 예. 혹은 김경수 지사를 반대로 협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건데 그거를 요즘 핸드폰으로 쉽게 동영상도 촬영을 할 수 있고 아니면 하다못해 녹취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예. 그런 결정적인 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단지 그들의 진술만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 사안에 관해서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지 않을까 생각이
생각됩니다. 결국 그 대질신문까지 하게 된 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제 원래 대질신문을 가끔 합니다마는 서로 동의하에 합니다마는 대질신문까지 안 가고 물적 증거가 확실하게 나왔다면 대질신문까지 안 갔겠죠. 그러나 네. 이제 당초에 과연 스모킹건, 소위 물적인 결정적인 증거인 스모킹건을 과연 특검이 확보하고 있느냐 이거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최근에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런 스모킹건을 확보하지 못한 거로 알려졌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스모킹건은 어떤 게 될 수 있냐면 김경수 지사가 불법 그런 소위 댓글 조작의 일종의 프로그램인 매크로는 그 시스템인 킹크랩 이거를 과연 알았느냐 봤느냐 이게 핵심인데 이런 걸 만약에 물적 증거라고 한다면 그 동영상 그거를 보여주는 걸 동영상이 확보됐다든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뭐 물어보는 뭐 녹취록이 확보됐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서로 이제 텔레그램 등으로 이제 메신저로 주고받은 것 중에 그런 불법 댓글 조작이 있었다는 거를 전제로 한 대화가 오고 갔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결정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드루킹 쪽의 진술에서는 킹크랩을 설명했다 그러는 거고 이제 김 지사 입장에서는 킹크랩에 대해서는 들은 바도 없다. 그건 소설이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진술을 했는데 서로 대질을 했는데도 결정적으로 어느 쪽이 과연 맞느냐는 확실하게 기울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관심은 특검팀이 김 지사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냐 여부인데 일단 신청은 하겠죠? 예, 제가 보기에 특검이 현재까지 해온 이런 여러 가지 뭐로 볼 때 최근에 또 이 피의자로 전환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의 볼 때 그 연장선으로 볼 때 구속영장은 청구할 거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법원이 과연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영장 여부를 떠나서 어떻든 기소를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기소를 하려는 전략은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의 혐의는 이미 압수수색에서 거론된 불법 댓글 조작에 관여했다는 부분하고 이건 김경수 지사가 인정하지 않는 부분입니다만 또 하나는 선거법 위반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면서 뭐 무슨 영사 자리를 오히려 김경수 지사가 제안했다는 것도 이것도 김경수 지사가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두 가지 혐의는 거론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그동안 김경수 지사가 경고모 회원들로부터 후원금 2,700만 원 받은 게 불법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런 거에 추가 여부가 이제 주목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팀이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송인배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비공개 소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비공개로 소환하는 이유가 피의자는 아니기 때문이겠죠? 네,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앞서서 구속영장 말씀하셨는데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려고 노력은 할 텐데요. 그 구속영장이 글쎄 과연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속을 해야 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도주의 우려가 있는데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하면 이제 김경수 지사가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들을 인멸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그 앞서서 압수수색도 했고 그리고 의원 시절 컴퓨터까지 그 특검이 가서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컴퓨터는 사실 국회 사무처 소관인 거고요. 그리고 도주의 우려라 하면 지금 현직 경남도지사인데 그 도주의 우려는 더더욱 좀 현저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특검 측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해도 이게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고요. 그리고 송인배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관련해서는 이 사건의 본질과는 좀 먼 분들이죠. 이 사건의 본질은 드루킹 일당이 불법 댓글 조작을 해서 여론을 왜곡해서 그 민주주의 핵심인 여론 왜곡을 한 그런 사건인데 그 송인배 정무비서관은 드루킹을 단지 그 김경수 지사에게 소개를 시켜준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백원우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는 그 지금 드루킹의 최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그 만나서 오사카 총영사에 관한 그런 뭐 인사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명은 이 사건의 본질과는 좀 동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참고인 신분 비공개로 소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나저나 이제 특검 기한이 이달 25일까지입니다. 이제 한 2주 정도 남은 셈인데요. 야권에서는 특검 기간 연장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한 부분이죠? 예, 대통령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왜 특검이 이제 요청하느냐 여부가 이제 일단 남아 있는데 예. 특검은 현재 분명한 입장은 안 밝히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특검은 앞으로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 요청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더 수사를 하려는 의지는 일단 보여야 되니까. 근데 야권에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연장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은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좀 입장입니다. 그런데 예. 대통령이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신청할 경우에 그런데 이제 과거에 12번의 이러한 것 중에 이제 특검 연장을 거부한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최순실 특검 과정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 등에 이걸 거부한 적이 연장을 거부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문 대통령도 무조건 수용하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예.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바른미래당 오늘 예비 경선이 열립니다. 모두 10명의 대표 또 최고위원 후보자 가운데 이제 6명만 남게 되는데요. 후보들의 면면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6명만 남게 되는데 짐작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짐작을 했다가 틀리면 안 되니까요. 그 네. 함부로 짐작은 못하겠습니다만 누가 떨어질까 보다 누가 좀 가장 유력할까 한 네. 명만 꼽아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저는 손학규 전 상임선대위원장인 6명 중에는 꼭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예. 추가로 그럼 한 사람만 하면 그러니까 가능성이 좀 높은 사람을 이야기를 하자면 예. 이번에 그 대표로는 이제 손학규 전 위원장 상임 선대위원장이 제일 유력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이 당이 이제 바른미래당이 두 당이 합친 당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른정당에서 온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예. 경쟁자로 부상할 수 있고 그다음에 김영환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예. 상위권에 랭크를 할 가능성이 좀 있는 걸 보이고 그다음에 그 당선 어떻든 6명 안에 들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나열하자면 예. 정운천 의원하고 신용현 의원, 그다음에 장성민 전 의원, 그다음에 이준석 현재 지역위원장 예.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6명 안에 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이 중에 일부가 또 안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보입니다. 예. 또 다른 이슈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슈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사안인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뉴스입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재혼을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그 검색창에 남경필 이렇게 치니까 예. 바로 연관 검색어로 남경필 재혼, 남경필 결혼 이런 게 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남경필 의원이 정말 직계 가족들만 모인 상태에서 굉장히 조촐하게 그렇게 결혼식을 치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남경필 전 지사 측에 따르면은 교회 성가대에서 만났고 그리고 그 신부 되시는 분도 재혼으로 알려져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경필 지사 아들 둘 그리고 그 신부 측 아들 하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들이 3명이 된 네.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그 남 전 지사 그동안 뭐 지금 재혼을 했습니다마는 네. 저는 개인적인 문제가 사실 정치적인 행보에 어느 정도 걸림돌이 됐던 건 사실인데 네. 앞으로 정치 행보에는 이런 뭐 장애물이 제거됐다고 보십니까? 그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도 결정적 장애물이 된 건 아닌데 그 네. 전에 2014년에 이혼한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아들이 문제가 또 좀 여러 있었죠. 사건에 연루된 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것 네. 때문에 계속 부담을 좀 느꼈고 또 이혼한 상태이다 보니까 예. 뭐 그냥 우스갯소리 얘기하자면 남지사 가끔 다른 루머가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남지사가 남 전 지사가 누가 가깝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교회 성가대에서 만나서 하면은 굉장히 뭐 좋은 사이로 만났을 텐데 예. 그렇게 해서 잘 좋은 생활을 꾸려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국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과거 대권에 도전을 하려 했었다는 게 본인의 자서전에 담겨 있었다고 했는데 일단 본인은 부인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기자들이 총선에 나갈 것이냐, 뭐 대권에 도전할 것이냐라는 질문마다 다 부인을 했죠. 그리고 뭐 얼마 전에도 또다시 부인을 했는데 작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그 책 제목은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이야기를 나눴던 거를 적어놓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당시 그 열린우리당이 해체되고 그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영남 쪽의 세력을 모아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주자는 취지에서 본인이 대권에 나갈 그런 생각을 했었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데요. 근데 뭐 그 당시 그 책에 진술이 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도 뭐 그 생각을 숨기고 거짓말로 대권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바로 연결을 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대권에 도전하고 싶었으나 지금은 또 뭐 생각이 바뀌어서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실 수도 있죠. 예. 예. 저도 일부에서 한마디만 뭐 거들면요. 예. 얼마 전에 이해찬 지금 후보, 민주당 당권 후보죠. 이해찬 예. 후보도 김병준 옛날 과거의 정책실장이죠. 정책실장이 대권 출마를 준비했었다라는 말을 얼마 전에 열흘 전에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다음 이 책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나오고 또 저도 이제 청와대 당시 출입 기자 할 때 만나 보면 이 국정 디자인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 본인이 한번 그걸 펼쳐보려는 생각을 항상 좀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보면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일단은 아니다고 부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진짜 속마음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은 현재 당을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의 갈등을 해소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는 순간 여러 사람이 공격을 할 거 아닙니까 당내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라 그러지만 항상 잠재적인 꿈으로서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방금 그 비박 대 친박 뭐 갈등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일단 김병준 위원장이 온 뒤로는 양측 간의 갈등은 조금 잠잠해진 것 같긴 해요. 김병준 위원장 온 뒤에 뭐 지지율은 별로 큰 변화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예. 근데 그 아직 현재 잘한 점이라 그럴까요? 어쨌든 달라진 현상은 친박 비박의 싸움이 어떤 수면 아래로 잠시 가라앉은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김병준 위원장이 그러한 걸 알고 일종의 인적 청산이라든가 당내 혁신의 전략을 바꿨기 때문인데 예. 당장 인적 청산을 거론하면 친박 비박이 우리가 먼저 살자 이런 식으로 싸우게 되기 때문에 가치와 노선을 먼저 정립한 뒤에 인적 쇄신을 하자 그래서 그걸 과제를 뒤로 미루는 바람에 그런 갈등이 잠시 이제 가라앉은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예. 김병준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런 면도 있을 테고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피하신 것 같아요. 김병준 위원장이 그런 인적 청산 관련해서 왜냐하면 당신께서 처음에 취임을 할 때 나는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공천권 관련해서는 김용태 사무총장이나 아니면 그 비대위원으로 영입한 구조조정 전문가인 그 최병길 위원에게 맡겨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이제 공천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고 그 공천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구체화가 되면 아마도 지금 현재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한 그런 친박 비박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을까, 재점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선우 전 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